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법외국제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증원안을 밀어붙이면서 전국이 다시 격렬한 충돌 국면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법안은 법외국제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법은 사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장치일까요? 아니면 권력과 충돌하는 판결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까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판결 잘못하면 징역 10년 법외국제, 대통령 자문기구 수장조차 문명국 수치,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일까? 아니면 한 사람만을 위한 안전판 설계일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외국제법 밀어붙이면서 전국이 다시 꽁꽁 얼어붙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을 가리켜 낡은 구조를 바로잡는 역사적 개혁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사법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법외국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돼 왔다.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인데 법 왜곡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특정 권력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검사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법외국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도 이재명이 재판받고 있는 5개의 사건과 무관치 않다는 점에서 방탄 입법이란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른바 법외국제는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직접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형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재판 수사 과정에서 법리를 고의로 왜곡한 법관, 검사, 경찰을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한 게 골자다. 현행 형법상 판사나 검사가 증거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 왜곡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직접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발휘됐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은 모호성이다. 개정안 조문은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벤치마킹했다고 한 독일의 법외국제는 실제 강력한 처벌보다는 상징성이 강한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독일 연방법원은 사법권 독립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법관 등이 고의로 중대하게 법과 법률에서 이탈하는 경우에만 법외국제 성립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독일 연방통계청이 발간하는 사법통계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6년 동안 법외국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법관과 검사는 56명이다. 이 중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간 사람은 단 3명에 불과했다. 처벌 수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법안은 최대 징역 10년인 반면 독일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이다. 실제로 유죄 확정자 56명 가운데 대다수가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게다가 한국과 독일의 근본적인 사법 체계 차이를 간과한 채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은 기소 법정주의를 따르지만 한국은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며 기소 편의주의 체제 아래에선 법 왜곡제가 도입될 경우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나 기소 결정을 내린 법관과 검사들을 올가매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당장 판사들은 법 왜곡제 시비를 피하기 위해 기존 판례에 안주하는 판결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 수사기관 역시 법 왜곡제로 고소 고발당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방어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치적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 현실에서도 법 왜곡제가 생기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 수사에 악용될 우려가 많다. 실제 민주당은 법외국제 적용 대상으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무죄를 34일 만에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직위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쿠팡 CFS 무혐의 사건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어미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을 거론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정 재판이나 제도 논의와 맞물려 판사 검사를 압박하려는 취지라면 제도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리 형법에는 이미 직권남용죄가 있어 처벌 체계가 존재하는데 별도의 범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사법부와 법조계에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회에 법외국제 법안 의견서를 낸 대법원은 법외국제를 도입할 경우 재판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범한 법관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만큼 사법부 독립을 약화시킬 수 있고 권력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있다고 논평했다. 대법원은 특히 정치적 이슈가 되는 사안일 경우 법관의 소신 있는 재판에 대해 법 왜곡죄 혐의를 씌울 위험성이 있다며 법관의 독립적인 사법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나아가 법관의 단순한 판단상의 과오나 소수적 견해까지도 수사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며 자칫법관의 직무수행을 지나치게 위축시켜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 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법조 원로인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 역시 지난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법외국제를 두고 문명국에 수치라며
헌법의 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폭력이라고 직격했다. 각급 법원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법관 대표회의도 같은 달 8일 진행된 정기회의에서 법외국제 신설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법관 대표 정원 126명 가운데 84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정족수 인원을 맞춘 뒤 열렸다.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옥도 같은 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안 및 법외국제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3대 사법개혁안법 외국제재판소원 대법관 증언법과 행정통합특별법,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민생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3대 사법개혁안을 사법파괴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철갑방탄 3법은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덜겠다며 재판 지연과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재판 소원제가 도입되면 1만 5천 건 이상의 사건이 추가로 접수될 것이란 전망은 곧 재판 지연의 제도화를 의미한다며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권력자가 아니라 평범한 국민이라고 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이 상정될 경우 여야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 설득이 아니라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이 다수의 오만이자 비상을 핑계로 한자기 방어라며 견제가 사라지고 균형을 잃으면 남는 것은 권력의 단독 질주뿐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테러에 맞서 끝까지 법치와 삼권분립을 지켜내겠다고 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균형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지켜봐야 할 순간입니다.